그 지난주에 전기차 관계된 토론을 좀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참 할 걸 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지난주 하고 나서 약간 변화된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먼저 그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라고 권고했고 여기에 따라서 뭐 BMW나 현대, 기아나 뭐 테슬라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처음에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가 하루 만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 트림, 차대 번호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다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 제조사는 공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또 전기차 화재와 관계된 큼직한 보도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인근에서 약 200여 대가 타는 사고가 나는 전기차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일 용인에서 달리던 차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길에 세웠고 노상에서 테슬라가 4시간 동안 불에 타는 화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비아가 심화되고 있는 거죠. 전기차 포비아가 전기차에 대한 공포증이죠. 공포증이 심해졌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 특히 아파트 주차와 관계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의 83%가 공동주택의 지하에 있습니다. 즉 아파트의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지상으로 빼는 건 불가능할 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의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건데 정부는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9월 달에 정부 종합대책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이건 뭐냐면 테슬라 자동차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테슬라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죠. 예, 저걸 누군가가 훼손시킨 겁니다. 가슴 아프겠네요. 차주는. 차주는 가슴 아프겠죠. 근데 당분간 감시 모드를 꼭 켜두십시오. 테슬라 배터리 및 화재 사건 관련 자료 수집 협조 요청. 이래서 이제 전기차 혐오 정서가 이렇게 만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할 경우에 사람들이 거기에 사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모르겠지만 개인의 주차장,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물 그런 거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입장 불허를 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아직 방침이 서 있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를 보시고 황 작가님 차는 전기차 아니죠? 전기차 아닙니다. 전기차 아니고 뭐죠? 저는 하이브리드를 탄 지가 예. 한 뭐 12, 13년째 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화재 발생 비율이 전기차보다 더 높다는 거 아세요? 아니 이제 비율은 높은 거 알고 있는데 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예. 그 차 자체로만 그냥 뭐 화재가 그치는 주변으로 이게 전파되거나 뭐 화재가 뭐 다른 주변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일단 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난 화재, 그것도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끼케야 1년에 10여 건? 정확한 집계를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10건에서 30건 사이 지금까지는 아마 늘어날 겁니다. 전기차가 많아질 거니까. 그 정도인 거고 그 동기간에 벌어진 그 내연기관차의 지하 주차장 화재보다 오히려 많이 적을 텐데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비율로 보면. 근데 이제 과도하게 포비아로 가고 있는 건 맞다. 사실 전기차는 못 들어와야 한다라고 할 때 명분이 없는 건 아니죠. 전기차가 못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화재가 너무 발생하면 크니까. 크니까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현명한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늘 솔로몬의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용을 알려줘서 이게 진화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의 상황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언급하신 포르투갈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가 요즘 좀 빈번해지고 그리고 그 화재 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건 뭐 공동 대응 방안. 왜냐면 이게 새로운 문명이 도래한 거지 않습니까? 전기차라는. 우리가 내연기관, 엔진이 없는, 엔진이 150년 동안 집에 썼는데 엔진이 사라진 갑자기 전자제품이 도로를 점유하고 다니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소음도 없고 그리고 여러 장점, 뭐 정비의 필요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열 폭주에 의한 화재 때 그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충전기가 비치된 곳을 지상으로 옮길 경우에 어느 정도 뭐 대당 얼마씩 보조해 주겠다. 이런 지자체별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라도 만에 하나 이게 뭐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화재가 나더라도 예.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 지자체는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일반 소화기가 아닌 리튬 배터리에 특화된 소화기, 뭐 D급 뭐 소화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소화기 비치도 필요하고 스프링클러에서 살포되는 게 물이 아닌 화학물질의 살포 등등 이런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일단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괜한 공포다라고 말해봐야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와 관계해서 지금 가장 급하게 해야 되는 게 뭔가 할 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 작동하는가 제대로. 아파트나 공공기관의 지하 주차장에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죠. 스프링클러가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만 했다면 화재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건 명예권한데 스프링클러 작동 전수조사부터 해야 한다. 아마 지금 일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이 표를 보시면 왼쪽 표는 이제 미국 아마 화재 방재 협회 쪽에서 나온 자료예요. 미국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고 효과적이었다가 89%입니다. 화재의 경우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을 내본 겁니다. 그래서 약 89% 작동했는데 오른쪽은 한국 소방방재신문인가요? 거기서 기사가 나왔던 건데 미국은 88%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통계감에 따르면 35.4%만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라고 나와요. 저는 근데 이걸 찾아보려고 통계감을 저도 직접 봤는데 저분이 인용하는 그 숫자는 저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효과적으로 스프링클러 작동한 게 35.4이냐? 그거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반드시 재점검하는 걸 전수로 재점검하는 걸 정부가 가장 먼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언제 점검했다라고 최소한 그 주차장 입구에 붙여놔야죠. 그거가 일단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단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두 번째는 이 전기차에 특화된 소화기 비치. 이게 필요해 보여요. 아직은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게 최선인지가.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예. 그러니까 충전기 옆에는 최소한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그러니까 충전기 옆에 전 소화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소화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개가 필요하든 두 개를 필요하든 왜냐면은 초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배터리 상태에 이상이 있어서 생겼다고 지금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화재가 처음부터 빵 터지듯이 이렇게 화산 폭발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폭주가 나오진 않습니다. 작은 불이 나중에 열 폭주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배터리까지 옮겨가면서 이게 화재량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 내부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화재를 발견 시에 그 소화기를 가지고 소화를 시도하는 그런 소화기 비치 정도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보시죠 뭐 이
전기차 관련 이제 핵심 쟁점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측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주차장 및 충전소 관련,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지원금 관련인데,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관련해서 배터리 이력제 이제 안 할 방법이 없죠. 지난주에 제가 왜 문재인,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이미 그 아젠다가 있었는데 어디 가버렸냐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배터리 이력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자동 통보 시스템 뭐 지금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으니까,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는 그 차량 소유주에게뿐만 아니라 소방 당국에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이거를 법제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기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그래야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죠. 그리고 전기차 회사들은 당장 전기차 배터리를 전수점검해야 됩니다. 전부 다 오라고 그래요. 일종의 리콜이에요. 리콜을 교체해주는 리콜이 아니라 전부 이상이 없는지 장담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불안감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거 이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 및 충전소 안전성 제고 관련인데, 충전기 종류, 위치, 가이드라인 2023년 12월, 작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는데 더 강화돼야 되는 거죠, 이제 충전기에 그 방화 장치까지, 그러니까 방화 방지, 불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이 반드시 같이 부착되도록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라든지 이런 몇 가지들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방 안전 점검 및 기준 강화.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그냥 끌 수 없도록 반드시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고 나서야 끌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점검을 반드시 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금 관련인데, 이거는 이런 안전 관련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전기차나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그 이제 전기차 주차장, 충전소 이런 것들과 관계된 지원금을 안 줄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로 봤습니다. 더 빠진 게 있나요, 혹시? 아니 뭐 이 정도면 일단은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걸 좀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그럼 방금 이런 부분을 법제화하거나 규제화했을 때 발생할 비용 문제를 이게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가구가 뭐 한 1000가구 삽니다. 근데 거기에 전기차 주차하는 분들이 10명이에요. 그럼 그 10명 때문에 나머지가 저런 시설을 바꾸고 개조하고 또 저런 걸 추가로 내고, 이 이제 비용 분담의 문제가 또 있는 주민 거죠. 간의 갈등이 네네.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그 부분을 문제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는 법으로 이제 정해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제가 알기에는 안타깝게도 9월 달에 거기까지는 아마 못 갈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이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전기차에 린치를 가하는 일들이 벌써 이미 발생하고 있고, 못 들어오게 하고 각서 쓰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그러니까 그 아파트 그 입주자 대표자 회의죠. 거기에 지원금을 예를 들어 지상으로 옮긴다든지 지하 1층, 2층의 전기주차 주변에 설비를 강화한다든지 할 때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면 금융지원, 장기저리로 금융지원을 한다든지, 일종의 이것도 이제 지원이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부가 동원을 해서라도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거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차량의 전수조사하고 배터리 전수조사하고 그 안전 통보 시스템, 그것들이라도 먼저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불안감을 잠재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느 분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입구 쪽에 소화기를 두는 게 좋겠다. 저는 출입구에도 두고 충전기 옆에도 그 전기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는 곳에 저는 가까이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배터리의 개선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배터리 개선 돼야 되죠. 하지만 어떤 제품이 설계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그게
또 나중에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 소모 기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배터리 개선만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길다. 100년 하청이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불량은 나는 겁니다. 배터리 현재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낼 때 일정 비율의 불량은 항상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불량을 최대한 더 잡아내는 건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어쩌다 한 번 있는 그런 불량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후속 대응 이거를 이제 BMS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BMS를 통해서 바로 개인과 소방당국에 즉각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절대 중국 배터리라고 사고 나고 한국 배터리라고 사고 안 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화재 난 통계들을 보니까 대한민국 전기차 화재가 국산 배터리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생산된 배터리냐 그것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앞으로 더 나와야 될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성급하게 중국 배터리 차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방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라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차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그리고 그분이 가입한 보험으로 커버하기에는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난 그런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차주분도 결국은 너무 억울할 것이고 나는 운행한 적도 없고 배터리 이상을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화재가 났고 또 그 피해 입은 옆에 있는 아파트 자체 구조에 지금 문제도 생겼고 옆에 뭐 불탄 그런 자동차들 이거 어떻게 해법을 찾을 거냐. 정부가 또 일방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전세 관련된 문제도 있고 뭐 등등 티몬 관련된 문제도 있고 정부가 다 그런 경우 돈을 줄 수 있냐 그건 아니어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집단적인 문제가 생길 땐 보험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데 이게 지자체가 나서서 그런 전기차에 관련된 이제 사고가 분명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사고는 무조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건 사고가 있기 아니 때문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100 몇십 년이 지난 내연차 화재가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 보험 가입을 전기차 소유하신 분들 혹은 아파트 단지별로 어느 정도 보험료를 걷는 수밖에 없고요. 단지가 예를 들어서 100개 있으면 100개가 다 화재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험의 정신을 살려서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보험료로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험회사가 이걸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단지별 아파트에 관련된 피해, 차에 관련된 피해를 보험회사가 인수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경우에 보험제도 민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갈지에 대한 사고도 예방하지만 사고 났을 경우에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전기차를 상대적으로 좀 안심하고 내가 탈 수 있게 그래야 산업 발전이 또 도모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정치권에서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들이 쉽게 정리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기차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아파트 이 3자 그 3자 사이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분배하는가. 물론 현장이 제일 중요한데 현장에서 직접적 발화원이 뭔가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한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상당할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사나 배터리사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어느 정도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전기차의 초기 단계니까. 그리고 좀 무서운 말씀을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는 아직 10년 된 전기차가 없어요. 지금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오래된 노후화된 배터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전기차의 화재 비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전수조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소방 당국에 바로 통보되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이걸 가장 급선무로 정부는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에서는 그 보험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환노위라든지 그런 데서는 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압박할 건지, 그러니까 충전소 주차장 안전과 전기차 안전을 더 압박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매개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살인자 발언 그런 거 할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필부필람이 필부필령가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참 네. 안타깝습니다. 깝죠.